자, 우리가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에 대한 과정, 각각에 대한 무슨 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각각에 대한 의미라든지 의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제일 먼저 세포질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결국 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장, 키가 커지거나 덩치가 커지게 되는 성장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생, 즉 우리가 다친 곳, 아픈 곳에 대해서, 까지고 다쳤던 곳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도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꼭 암컷과 수컷이 만나지 않고 본인 혼자 스스로 새로운 개체, 나의 자손을 낳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생명체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후기 혹은 말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세포질 분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조금 차이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세포로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에서 세포질만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가운데. 즉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 세포질만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 하지만 식물세포는 세포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포벽이 갈라지게 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세포질이 분열됨과 동시에 또 어떤 일도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것이냐, 가운데에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판이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러한 세포판이 생성된 이후에 두 개의 세포가 생성되는 것, 즉 세포가 완전히 분열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식물세포에서는 세포판까지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것이다.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만들어진 세포는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죠. 그쵸? 그렇게 두 개로 늘어난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딸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저 내용도 꼭, 단어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가장 큰 차이점, 즉 감수 분열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가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나 아까 설명했잖아. 500원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총 2번 나눠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50원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처음에 염색체 수보다 분열 후에 염색추가 뭐야? 염색체에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염색체의 개수가 처음에 절반으로 반감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절반, 모에게서 절반,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절반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총 몇 개의 유전자라고 내가 염색체라고 얘기했지? 46개. 그렇지, 46개.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 23개의 염색체, 아버지에게서 23개의 염색체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즉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게 되는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감수분열입니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염색체, 즉 감수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존재해요. 바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될 때 이렇게 생긴 친구가 가운데가 갈라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세포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렇게 X 모양으로 생긴 염색체가 두 개가 이렇게 철썩 달라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이 과정에서 한번 갈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X 모양 하나랑 이런 모양 하나, 그 다음 이런 모양 하나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친구 하나랑 이렇게 생긴 친구 하나, 얘는 이렇게 생긴 친구 하나랑 이렇게 생긴 친구 하나,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쵸? 총 2번의 분열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생성된 딸 세포가 총 몇 개라고 봐야 돼? 4개라고 봐야 되는 것이 되겠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딸 세포가 그래서 몇 개예요? 2개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감수분열은 분열이 총 2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이 가운데가 쭉 하고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이름을 우리가 감수 1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사이가 갈라지는 분열, 염색 분체가 갈라지게 되는 이 분열의 이름을 감수 2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결국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5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그치? 네. 그 시기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단감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일정합니다. 쌤,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쌤, 두 번째 분열했을 때 500원에서 250원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쵸? 잘 봐봐.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생긴 X 모양에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2n이야.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염색체의 개수가 n이었어. 그럼 n에서 2n으로 증가했으면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분열시켜도 n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거랑 똑같아졌네, 결국에는.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얘는 이 상태가 2n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가 가운데가 뚝 잘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2n이야. 오케이? 이해했어? 얘네 둘이 합친 게 2n인데 이거를 잘라도 2n과 2n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진 다음에 n과 n과 n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게 2n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n으로 반감됐다. 언제? 이거 실수했다. 여기, I'm sorry. 여기서 n으로 갈라져야 돼요. 왜 이러냐. 여기서 n으로 갈라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n. nn. 그치? nn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쵸? 미안해요. n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치수가 반감하게 되는 것이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치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 내용이 제가 만들어드린 책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 70페이지 보시게 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NN 하면은 내용이 좀 어려우니 숫자로 상대적인 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제일 처음 가지고 있었던 DNA의 양이 얼마였어? 제일 처음에 DNA의 양이 2였어. 그치? 복제 전이겠죠? 그 다음, 복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복제 후에는 4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분열을 하게 되면 다시 2로 줄어들게 되므로 처음과 마지막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쵸?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생식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로 알아주세요. 제가 지금 아까는 감수 분열로 쓰고 지금은 생식세포 분열로 썼더라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DNA의 양이 얼마야? 2야. 상대적인 양이 2지. 그치? 자, 그 다음 복제를 하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됐어? 4로 증가했어. 그 다음 생식세포는 분열을 몇 번 이루어지게 됩니까? 2번 이루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DNA의 상대적인 양, 분열 첫 번째, 분열 후 첫 번째는 다시 2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 분열이 진행된 후에는 1로 줄어들게 돼. 그치? 이래서 DNA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었어. 자, 여러분, DNA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짝 넘어와서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드린 책 69페이지 한번 보여줄게요. 염색체 수라고 하는 거. 염색체 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색체는 뭡니까? 그 DNA하고 알려주죠. 그렇지.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 이게 염색체지. 생각을 해봐. 이 안에 들어있는 DNA의 양이 반드시 항상 일정할 수 있어? 그렇진 않아. 오케이? 즉,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가 염색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이가 염색체. 얘도 염색체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겼을 때 여기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생긴 친구도 EN이야. 생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생긴 친구도 EN이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도 EN이고 얘도 EN이야. 즉, 내가 2,000원이 있어. 체세포 분열은 1,000원짜리 2장을 왼쪽 주머니 하나, 오른쪽 주머니 하나 넣은 거고, 생체세포 분열은 2,000원을 500원짜리 4개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래서 채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내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준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분열.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게 2n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를 뚝 자르게 되면은 얘가 n으로 줄어든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똑같아요. 즉 DNA 상대하면 똑같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이게 메커니즘을 정확히 잡게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 O2에 나와 있는 개념 수업 속 탐구 A, 탐구 B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